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현재 민주당의 상황은 언제 골로 가도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가 불꽃이라고 하는 것도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지금 민주당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 아무리 그렇게 발악을 한다라고 해도 촛불 자체가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결국에는 그냥 더 추하게 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도 내년 4월 달에 총선을 앞두고 정말 뭐 머리를 쥐어짜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윤석열 정부를 흔들기 위해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뭐 가리지 않고 온갖 것들을 다 동원할 텐데 이미 우리가 그 첫 번째 단초는 결과를 봤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그 후쿠시마 처리수와 관련된 선동 아니었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했던 거와 거의 그냥 판박이로 똑같을 정도로 뭐 죽창가를 외치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집단 뭐 촛불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장애 집회도 하고 뭐 했습니다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예전처럼 그렇게 언론사들조차도 별로 떠들어대지 않습니다. 그도 그렇게 일단 사람들의 관심이 있어야 이게 뭐 뉴스가 소비가 되고 뉴스가 소비가 돼야 그래야지 또 보도를 하는 것이 텐데 애당초 근원 쪽으로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 보니까 반일선동 이런 거에 안 넘어가다 보니까 뉴스 보도도 안 나오는 것이고 그 민주당 어떻습니까? 장애 집회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쵸? 뭐 별 지금 뭐 얘기도 없고 기사 나오는 것 같은 경우도 홍범도 장군 그 흉상에 대한 얘기만 나오고 있지 뭐 후쿠시마 후자도 안 나오고 있거든요. 국민들의 수준 자체가 인식 수준 자체가 발전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그런 식의 짓거리도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들의 물론 인식 수준이 이런 저급한 선동에는 놀아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이 민족 정신으로 갖고 있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감성팔이 쇼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점에 대해서 지금까지 민주당이 끊임없이 정치적으로 이용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만들어진 게 뭐였습니까? 바로 이태원과 관련된 특별법이 결국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됐다라는 것인데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이기 때문에 법안 하나가 만들어지는 것도 굉장히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이제 엮여 있는 사람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진짜 심도 깊게 논의가 필요하고 당연히 이제 우리가 심사숙고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패스트트랙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죠. 저는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서 그때 그 국회 뭐 선진화법이다 이래가지고 패스트트랙 같은 게 만들어질 때도 대단히 잘못된 저는 정책이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패스트트랙의 근본적인 목적은 경제 위기와 같이 이런 어떤 급박한 상황 속에서 신속히 대처해야 될 때 그때 필요한 게 패스트트랙 같은 제도입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패스트트랙은 어떤 식으로 쓰이고 있습니까? 무슨 뭐 긴급한 이런 사안에 대해서 경제 위기, 경제 대공황 그거에서 우리가 빨리 대처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허구한 날 선거만 다가오면은 돈 뿌리기 위해 가지고 패스트트랙을 지정해 가지고 돈 뿌리는 법안 같은 거 만들어내는 것이고 지금 이제 이 특별법 같은 경우도 관련된 이제 유족들의 슬픔을 치유하겠다라는 것인데 그거를 왜 패스트트랙으로 해가지고 빠르게 처리해야 됩니까? 누가 보든지 간에 이거는 다음 총선을 앞두고서 하고 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안건 조정위를 거쳤고요. 근데 그 안건 조정위를 거칠 때도 행안위에서 약간 조금 법안에는 차이가 생기긴 했어요. 몇 가지 차이가 있는데 일단 법안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12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이게 이제 원래 법안의 이름이었는데 이게 이제 앞뒤가 좀 바뀌었다는 거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요것보다 피해자 권리 보장이 먼저 명시가 되게끔 법안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마치 그러니까 자기들은 끝까지 이게 진상규명을 위해 가지고 이 법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보상을 위해 가지고 이 법안을 만들어낸 것이다. 우선순위가 마치 보상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법안의 이름까지도 바꿨는데 이거는 그냥 뭐밖에 안 되는 겁니까? 눈속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내막을 좀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요. 일단 뭐 애당초 위원장 자체가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피해자들에 대한 권리 보장과 지원 측면에서 안타깝지만 배상과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했지만 선언적 의미에 그쳤다. 이런 식으로 뭔가 양보하듯이 얘기하고 있죠. 근데 뒤에는 뭐라고 합니까? 지금 시급한 부분인 진상규명과 책임 소재에 충실하도록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다른 거예요. 법안 같은 경우는 피해자 보상을 먼저
먼저 씀으로써 피해자 보상에 최우선을 두겠다라는 식으로 법안의 이름까지도 바꿔놓고 위원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는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뭐래요? 피해자 보상보다도 중요한 시급한 문제가 뭐라는 겁니까? 진상규명에다 이렇게 자기가 실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겉보기에 불과한 것이죠. 그리고 그 법안의 실제 내용을 보더라도 얼마나 지금 민주당에서 진상규명에 목을 메고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조사위원 규모를 뭐 17명에서 11명으로 줄였다라고 한들 10명이 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뭡니까? 유가족 단체에서 2명 정도를 이렇게 위원으로 추천까지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좀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유가족분들이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라 그래가지고 이 어떤 사건에 대해 가지고 전문가를 초청할 수가 있겠습니까? 뻔할 뻔짜죠. 그냥 민주당의 의사에 맞게끔 민주당 뜻에 맞는 그런 사람들을 추천할 거다라고 하는 게 뻔한 것이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얘기를 했던 것처럼 무슨 뭐 법안 안에는 피해자 배상보상과 관련해서는 법적 근거 조항을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선언적인 문구만 적어놨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라 그래서 민주당에서 뭐 보상에 대해서 제대로 안 하겠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선언적인 문구로 적어놨기 때문에 아예 그냥 법안으로 어느 정도를 보상할 거야 라고 그냥 못을 박아놨으면 또 모르겠는데, 이렇게 추상적으로 적어놓게 된다면 이게 또 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약간 좀 떼쓰기의 명분, 떼쓰기의 근거가 될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논란이 됐던 몇 가지 부분들은 정리가 되기는 됐어요. 피해자라고 하는 범위를 봤었을 때 직계 좀비 속과 형제 자매로 한정하기로 했다. 그리고 단순 거주 체류자는 배제하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원래 법안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거기에 이제 잠깐 체류했던 사람, 그러니까 그 직접적으로 희생을 당한 분들이 아니라, 그리고 희생을 당한 분들의 직계, 이런 어떤 가족분들이 아니라 잠깐 거기에 방문한 사람들, 거기에 그냥 체류하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뭐 봉사했던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피해자로 규명해가지고 국민적인 어떤 세금을 가지고 보상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데, 워낙에 비판이 크다 보니까 일단 직계 좀비속과 형제 자매로 한정을 하기로 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뭐 정부의 희생자 명단 공개를 통한 피해자들을 연대할 권리,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이번에 특별법에서는 빠졌다라고 하는데, 아니 이게 의미가 없는 것이죠. 정부 차원에서 희생자 명단을 공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미 더 참사나 이런 인간들이 다 명단을 공개를 해버렸고, 정의구현 사재단인지 아니면 무슨 뭐 악마 소환단인지 모르겠는데 거기도 명단 같은 걸 다 공개를 해버렸는데 무슨 그게 뭐 법안에 그 법안으로 넣는 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완벽하게 그러니까 마치 민주당에서는 이번에 특별법이 굉장히 양보를 한 것처럼 여러 가지 지금 뭐 쇼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의 머릿속, 그리고 이번 특별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그렇죠. 진상 규명을 하겠다고 진상조사단을 꾸린다라는 거,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원천적으로 무너뜨리겠다라는 시도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수사기관에 의해 가지고 국정조사까지 해가지고 국민들의 세금까지 투여가 돼가지고 관련된 진상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는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또다시 특별법을 만들어내고 또다시 국민들의 세금 수백억 가까이를 써가지고 이런 짓거리를 벌인다라는 건 사법 시스템의 근간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게, 이 진상규명부 조사단에서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너무 막강하다라는 겁니다. 약간 제가 보기에는 이게 수사기관을 뛰어넘고, 그리고 또 국회조차도 뛰어넘는 굉장히 좀 제왕적인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도 그럴 것이 조사에 제대로 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뭐 벌금 같은 거를 매길 수 있다든지, 아니면 또 조사에 제대로 임하지 않았을 때 같은 경우는 원래 형사처벌까지 하겠다라고 했다가 그거는 이제 논란이 되니까 빼기는 뺐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관련된 어떤 조사 뭐 법안이 됐거나 이런 거를 발의하고 하는 권한까지도 지금 이 조사단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국회의 권한, 사법기관의 권한까지도 전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리라고 하는 삼권 분립의 그 위에 군림하고 있는 그런 존재라고밖에 저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으로 보든지 간에 대한민국의 민주 시스템을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이런 식으로 떼쓰기를 통해 가지고 진상 규명이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현실적이지 않고 추상적인 얘기를 통해 가지고 어떤 삼권 분립 위에 있는 군림할 수 있는 그런 조사단을 만들어내는 것은 대단히 반헌법적이라고 보이는 것이죠. 사실 이런 선례가 이미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세월호 때도 마찬가지로 진상조사단 이래가지고 특별조사위원회 만들지 않았습니까? 어마어마한 세금이 들어갔었죠. 그렇죠? 미국의 경우랑 비교를 해봤을 때 무려 3-4배나 많은 조사 그 비용이 들어갔는데, 암만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되죠. 미국의 그 사건보다도 어떻게 세월호 때 사건이 이렇게 조사하는데 많이 필요할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세금이
쓰이는 내역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거 보십시오. 참사 조사비 같은 경우는 46억 정도로 요청했었는데 기간 운영비로 요청했던 게 얼마입니까? 92억이고요. 2억이고요. 인건비만 하더라도 22억입니다. 그러니까 조사비보다도 운영비랑 인건비로 들어가는 게 2배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때 그랬던 것처럼 지금의 이 사건도 똑같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정조사 했고요. 경찰 조사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자기들이 원치 않는 결과라고 할지라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민주국가로서 자유민주국가로서 보여야 되는 최소한의 상식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식을 제1야당이라고 하는 민주당이 대놓고 나서가지고 깨트리고 있으니까 글쎄요. 저 인간들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겠네요. 다음 총선에서 싸그리 그냥 정리를 하는 거. 그래서 진정으로 유가족분들의 슬픔이 치유가 될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 거. 그거 말고는 답이 없어 보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